테마 24 행태론적 접근 방법.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의 과학화를 이끈 중요한 접근법, 바로 행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태론이란 무엇일까요? 1. 보이는 것을 연구하자. 행태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추상적인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 즉 행태를 분석해서 행정현상의 규칙을 찾아내자는 접근법입니다. 이 철학적 기반 과학처럼 논리적으로 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처럼 연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논리실증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과 가치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인데요. 행태론은 이 중에서 오직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태의 진짜 의미. 여기서 말하는 행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문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의 태도, 의견, 개성 같은 내면적 심리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연구했던 초기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차이가 있는 지점이죠. 2. 행태론은 왜 등장했을까요? 행태론은 1940년대 이후 기존 행정학 연구 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1. 기존 연구의 한계 비판. 법률제도적 접근에 대한 비판. 예전에는 행정연구라고 하면 주로 헌법, 정부조직법 같은 법규나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행태론은 이런 방식이 실제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 그 역동적인 모습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원리주의에 대한 비판. 한편에서는 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행정학의 거두인 사이몬은 이런 원리들은 과학적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상황에선 아무 쓸모없는 속담에 불과하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이 행정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당시 행정학은 행정도 정치를 한다는 정치행정일 원론이 대두되면서 정치학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행태론은 과학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내세워 정치학으로부터 학문적 독립을 꾀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3. 학문적 토대의 마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같은 주변 학문이 발전하고 논리실증주의라는 과학 철학이 등장하면서 행태론이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행태론의 발전 과정. 1. 사상적 뿌리 시카고 학파. 1920년대부터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메리엄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정치학파의 연구가 행태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 행태 연구의 초석 바나드. 바나드는 그의 유명한 저서 관리자의 기능에서 공식적인 조직 구조보다 구성원들의 협력적인 행동이나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태 연구의 길을 열었습니다. 3. 행정학의 행태주의 혁명 사이몬. 마침내 사이몬이 그의 저서 행정행태론을 통해 행태주의를 행정학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면서 행정학계의 행태주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행정학의 연구 대상은 법이나 제도에서 조직 내 의사결정, 리더십, 동기부여, 갈등 등과 같은 미시적인 인간 행태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4. 행태론의 주요 특징. 1. 학문적 특징. 과학주의와 논리실증주의. 사회현상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믿고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찾아 보편적인 이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사회나 국가는 실체가 없고 오직 개인만이 실제한다는 관점에서 분석의 단위를 개인이나 소집단에 두는 미시적 접근을 취합니다. 학제적 성격. 인간의 행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행정학적 특징. 정치행정세 이원론.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고 과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실의 영역만을 행정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분리하려 했던 과거의 이원론과는 다른 연구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이원론입니다. 공사행정세의 원론. 정부 조직이든 기업이든 목표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협동 행태, 특히 의사결정 과정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폐쇄체제 관점. 연구의 초점을 조직 내부에 맞추다 보니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폐쇄체제 관점을 가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 행태론의 공헌.
1. 행정학의 과학화. 가설 설정, 경험적 검증, 계량 분석 등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행정학 연구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행정학을 단순 기술 학문에서 분석 학문으로 발전시킨 결정적 계기였죠. 이 행정학의 정체성 확립. 당시 위기를 겪던 행정학의 과학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부여하여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새로운 연구 영역 개척. 연구의 초점을 거시적인 제도에서 미시적인 인간 행태로 옮겨 의사결정론, 동기부여론, 리더십론 등 오늘날 행정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6. 행태론의 한계. 1. 방법론적 한계. 가치 문제의 외면. 사실만 연구한다며 공익, 정의, 형평성 같은 행정의 본질적인 가치 문제를 연구에서 배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집착. 내용의 중요성보다 통계 기법의 정교함에만 몰두하여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외면하고 측정하기 쉬운 사소한 문제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험적 보수주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다루다 보니 현재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를 비판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 이론으로서의 한계. 현실 문제 해결 능력 부족. 가치 문제를 외면한 결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실성의 위기를 맞게 되고 훗날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거시적 맥락의 간과. 개인의 행태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간과했습니다. 행정의 특수성 무시. 공사행정의 원론적 시각 때문에 법적 제약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 민간 기업과 다른 공공행정만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행태론은 법이나 제도가 아닌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행정 현상의 규칙성을 찾으려는 접근법입니다. 이를 위해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했습니다. 둘째, 행태론은 행정학의 과학화에 크게 기여하고 의사결정론 등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지만 가치 문제를 외면하고 현실 문제 해결에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러한 한계로 인해 행정학은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게 되며 이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후기 행태주의와 생태론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